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산 관리에 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일생 동안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며 살고 싶으신가요? 그럴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복권에 당첨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제적 역량이 매우 뛰어나 일생 동안 높은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진 자산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자산 관리 방법에 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은 개인이나 단체가 보유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산에는 크게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이 있습니다. 실물 자산은 땅, 건물 등의 부동산, 자동차, 기금속 등의 형체가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금융 자산은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 실생활에서 그 자체로서의 가치는 없으나 금융상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언제 얼마만큼 소비할지, 어떻게 저축하여 자산을 모으고 관리할지에 대해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자산을 관리해야 할까요? 자산 관리 필요성에 대해 알려면 생애 주기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내내 돈을 벌지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돈 버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보통 유소년기에 수입이 없다가 청년기부터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중장년기 때 가장 많은 수입을 얻습니다. 그러다 노년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수입이 없어집니다. 반면 지출은 한평생 내내 발생합니다. 유소년기부터 지출이 발생하여 점점 증가하다가 중장년기를 기점으로 다시 하강하지만 노년기에도 지출은 계속 있습니다. 즉, 청년기와 중장년기에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지만 유소년기와 노년기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노후 대비 때문입니다. 수입이 없는 노년기에도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후 대책으로서의 자산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생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산 관리를 통해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난, 질병, 불의의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산 관리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입니다. 안전성은 투자한 원금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투자한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안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은 투자를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투자하였을 때 큰 수익을 기대한다면 수익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성과 안전성은 대체로 반비례합니다. 즉, 수익성이 높은 상품은 안전성이 낮고 안전성이 높은 상품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은 필요할 때 얼마나 빠르고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산 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싶나요? 자산 관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예금이 있습니다. 예금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일정한 기간 동안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예금을 하면 만기에 원금과 함께 고정적인 이자만을 받으므로 수익성은 낮지만 원금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안전성이 높습니다.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 금융회사 등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면서 원금과 이자를 언제까지 갚겠다는 것을 표시하여 발행한 후 판매하는 증서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10억 원의 채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진 않겠지만 발행일은 1998년 6월 29일이라고 되어 있고 상환일, 즉 갚는 날짜는 2003년 6월 29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은 연 7.5%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채권은 근로복지공단이 1998년 6월 29일에 누군가에게 10억 원을 빌렸으며 2003년 6월 29일에 연 7.5%의 이자를 쳐서 원금과 함께 갚겠다는 것을 약속한 증서입니다. 펀드는 펀드 매니저라고 불리는 전문가에게 돈을 맡겨 수익을 내도록 하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쪽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수익이 나오는 투자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돈을 맡겨 수익을 내도록 하는 펀드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관리하므로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도 투자하기 쉽고 비교적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펀드에 가입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가입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 특성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주식은 주식회사가 사업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주식의 가격인 주가는 해당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올라가고 해당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내려갑니다. 주가는 시시각각 오르내리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수익성이 크지만 안전성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주식이 2014년 11월 24일에 10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투자하여 이 회사의 주식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9개월 반 뒤인 2015년 8월 10일에는 이 회사의 주식이 34만 7천 원이 되었습니다. 약 330%의 가치로 상승한 것이므로 1억 원이 3억 3천만 원이 된 것입니다. 9개월 반 만에 2억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된 것이죠. 반대로 이 회사의 주식을 두 달 전 34만 7천 원에 1억 원어치 사들인 사람은 두 달 후 25만 원이 되며 약 72%의 가치로 하락한 것이므로 1억 원이 7,2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두 달 만에 2,800만 원의 자산을 까먹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주식은 수익성이 높지만 안정성은 매우 낮은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토지, 건물, 주택처럼 옮길 수가 없는 재산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가계 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런 부동산은 개인이 실제로 필요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래의 가치를 보고 자산관리 차원에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 건물의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면 건물의 가격이 낮을 때 미리 사두는 것이지요. 부동산은 오르락 내리락하며 큰 수익성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해당 가격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야만 팔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산관리 방법에 비해 바로바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인 유동성이 낮은 자산관리 방법입니다. 오늘은 자산관리에 관해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격의 형성에 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